마음은 이팔 청춘,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지끈지끈 너무 아픈 무릎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 오늘 모두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무릎 수술 중에서도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수술인 만큼 성공적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무릎 주치 황보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 100% 병원 정형외과 황보연입니다. 네, 원장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그런데 100세 시대에 맞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무릎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체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에 의한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특히 무릎은 발목, 엉덩이 관절에 비해서 가동성은 크지만 구조적인 안정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와 손상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대 수명을 보면 남성은 80.6세, 여성은 86.6세로 발표되고 있어요. 전체로 보면 83.6세인데요. 문제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60대에 발병하기 때문에 무릎의 건강 수명이 우리 기대 수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심장병과 함께 무릎 관절염을 인간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으로 꼽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고령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고민이 된 것이죠. 이 무릎 건강이 이 노년기 삶의 질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무릎의 건강 수명이 우리 기대 수명을 못 따라간다고 하니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무려 41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죠? 이게 무릎 관절 모형인데요. 무릎 관절 안에는 뼈와 뼈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처럼 껍질 역할을 하는 연골과 충격을 흡수하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들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바로 이러한 구조가 손상되고 마모되어서 관절을 이루는 뼈끼리 부딪히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연골의 손상 정도와 통증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치료가 다양합니다. 우선 초기에는 생활 습관 조절, 운동, 약물, 주사와 같은 보존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손상이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 관절을 보존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나 줄기세포 치료로도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치료로는 해결할 수 없고 통증이 개선되지 않는 사기관절염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게 되죠. 앞서 평균 연령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지만 최근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공관절에 대한 관심도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선생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좀 자세히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근데 먼저 인공관절 수술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인공관절 수술은 말기 관절염까지 진행된 무릎에서 손상된 허벅지뼈와 정강이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특수금속으로 된 인공관절을 씌워준 후에 인공연골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수술하는 인공관절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처럼 무릎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손상된 부분만 치환하고 기둥이 되는 내 뼈와 주변 조직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통증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무릎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마다 무릎 관절의 크기나 모양은 모두 다른데요. 그래서 개개인의 관절 모양에 맞춰 미리 예측하고 더 정확하게 인공관절을 삽입할 수 있도록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것만은 꼭 확인해라 하는 이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주셨죠. 네. 첫 번째로 수술의 적기를 잘 음. 파악해라입니다. 수술을 고민하실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언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인공관절 수술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아주 빨라도 늦어도가 아닌 어떤 특정한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언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게 가장 네, 좋을지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은 환자의 증상, 기능장애, 영상소견, 건강상태, 직업, 그리고 활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환자의 무릎 상태가 퇴행성 관절염의 말기, 즉 4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4기 관절염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완전히 맞닿아서 다리가 변형된 상태죠. 물론 그 전 단계인 3기 관절염에서도 환자의 나이와 다리 변형 상태에 따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중요한데요. 아무리 말기 관절염이어도 환자가 일상생활에 큰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활동에도 통증이 느껴지거나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보존적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없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또 인공관절에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보통 65세 이상에서 수술을 권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흔히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릎을 쓸 때까지 사용하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수술하면 안 되나요? 최대한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좋은가요? 하는 고민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관절이 너무 심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수술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너무 고령이어서 환자의 전신 상태가 나빠지면 마취나 회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을 주치의와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수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술의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는 수술 받기 전에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워라입니다. 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기능 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근육의 힘이 좋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수술 후에 기능이 더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는 수술 전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질 좋은 허벅지 근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수술을 앞둔 제 환자에게 숙제처럼 근력 운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아니 이 근육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무릎 주위의 근육이 수술 결과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중요합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너무 유익했고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세 번째는 바로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받을지 고려해라입니다.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준비할 때 환자마다 관절의 사이즈, 각도, 인대 유연성과 다리의 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수술 전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절은 3차원으로 다양한 방향으로의 복합 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차원적인 단순 엑스레이로는 정확한 파악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CT 검사를 통한 3차원 입체 모형으로 관절 상태를 파악하는 로봇 기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환자의 무릎과 동일한 3차원 모델을 통해 수술 전에 사이즈, 각도, 다리 균형 등을 파악하고 뼈의 절삭 범위와 인공관절의 삽입 위치 등을 계획하면 환자 맞춤형 수술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수술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밀한 단위까지 계획하고 로봇팔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절삭하는 테크닉을 이용한다면 수술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인대나 근육과 같은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출혈량과 통증은 감소시키고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받는지도 이 인공관절 수술에서는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 네,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이군요. 네. 환자 맞춤형 수술 계획 요거 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은 사실 한 번 하면 돌이키기가 힘든 수술이잖아요. 또 대부분 고령에 진행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이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좀 많더라고요.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엄청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수술 망설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술 후에 뻗정다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네.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네네. 다리가 잘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것을 뻗정다리라고 하는데요. 이 소문은 아주 초창기 수술 때 무릎의 가동 범위가 크게 나오지 않아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또는 수술 후에 재활을 잘 받지 않았거나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극히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 수술 후에 정상적인 재활 과정을 거치고 주치의와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 때문에 수술 자체로 인해 뻗정다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정상 무릎의 가동 범위가 140도 정도인데요. 대부분 한국인의 좌식 생활에 맞춘 고굴곡형 디자인의 인공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의 무릎 운동 범위도 120에서 140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120도 정도면 정상 무릎보다 가동 범위가 약간 적지만 일상생활을 하기에 충분하고요. 특히 로봇 수술 중에는 0.5mm 정밀한 단위까지 환자 고유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수술 계획을 조정하고 실시간으로 인대 장력과 관절 균형을 반영해서 수술합니다. 즉 정형외과 의사와 로봇의 협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를 통해서 내 조직을 최대한 살리고 빠른 재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릎 가동 범위를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숙련된 의사와 로봇이 만나 더 정확하고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이 계획된 범위만 절삭하게 되면 이 주변 연부 조직 손상의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주변 연부 조직 손상을 줄이고 내 조직을 많이 보존할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로봇을 통한 환자 맞춤형 수술을 통해서 다리도 잘 교정되고 재활과 회복이 빨라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기 재활 치료인데요. 보통 수술 2일 후부터 운동 범위를 최대치로 올릴 수 있도록 단계적인 재활 치료를 진행하는데 이 시기에 얼마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는지에 따라 무릎의 가동 범위와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환자의 노력도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초기 재활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요. 바로
수술 후 통증이나 회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수술 후에도 내가 여전히 아픈 건 음. 아닌지 아니면 회복이 좀 너무 오래 걸려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고민들을 좀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네. 좀 팩트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에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인공관절이 삽입되거나 인대, 근육 등의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수술 후에도 무릎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의 가장 흔한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경험 많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수술한다면 통증도 잘 견디고 문제없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빠른 통증의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재활의 시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술 2일째부터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초기 재활을 통해서 무릎 근육을 강화시키고 가동 범위를 넓히고 안전한 보행 방법을 배웁니다. 빠른 보행과 일상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 재활 운동이 무척 중요한 것이죠. 네. 특히 로봇 수술을 통하면 매 작업마다 뼈의 장치를 고정하기 위한 구멍을 내지 않고 제가 로봇팔로 정밀하게 절삭하기 때문에 출혈량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 조직 손상과 출혈량을 최소화하면 수술 후 통증을 줄여서 더욱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너무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대부분 고령에 진행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더 고려해야 할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수술의 적기를 좀 잘 파악하고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짚어주신 사항들을 좀 잘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